북콘서트를 엽니다. 북콘서트. 누가?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황운하 당시 이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고 그때 청와대의 미션을 받아서 김기현 관련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운하 청장의 목소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듣고요.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거 개입 수사로 이렇게 몰아가려면 그러면은 법으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언제부터는 수사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부터 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수사입니까? 그런 논리를 구성하면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수사는 총선이 5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엄청난 선거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너무 와닿는데요. 네. 저는 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명예퇴직 신청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그러면서 안 받아줘요. 1년 6개월 끌고 있으면서 수사 중이라고 하면서 명예퇴직을 못한다고 막았어요. 엄청난 선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황운하 청장이 조금 전에 유시민의 그 알릴레오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표명한 상황입니다. 내년 4월 15일 총선을 말하는 겁니다. 황운하 청장이 현직 청장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지 기자,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북콘서트도 엽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총선 같은 선거를 앞둔 사람들이 그 북콘서트 열곤 하잖아요. 오늘 저녁 7시쯤에 대전에서 북콘서트를 여는데요. 현직 청장 신분으로는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은 제목이 이겁니다. 검경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죠.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대책 제목? 예, 제목인데요. 이게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이런 움직임을 두고 황 청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아까 보셨던 알릴레오 방송에서도 이 최근 불거진 과도한 수사 개입으로 뭐 선거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을 써서 김기현 전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문제의 건축업자가 처음에는 공무원들만 고발했었어요. 2018년 1월 4일, 5일인가 그때쯤에 다시 고발장을 추가로 냈는데 이때는 피고발인의 김기현도 있었습니다. 피고발인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입건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정말 김기현 시장의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김기현 시장을 얼마든지 피의자로 불러서 망신주기 수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규정상 피의자로 자동 입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리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거 오해 발표를 하지 말자 해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전화해놓고 소환 조사도 안 했습니다. 오라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막 저는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배려했는데 그걸 모르고. 자, 황운하 청장은 오늘 이제 본인의 북콘서트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오로지 나는 책 얘기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선거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황운하 청장의 현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 이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리고 전직이 아니에요. 현직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오늘 저녁에 본인의 관할인 대전에서 본인의 책 북콘서트를 개최한다? 부적절하다, 문제없다, 갑론을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먼저 저 알릴레오 화면에 나온 내용과 관련해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알릴레오. 예. 예. 우리가 고발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소환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발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소환하는 거고 예. 저분이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면서 김기현 시장한테는 배은망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하. 실제로 2018년 1월 5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기현 시장과 그 형에 대해서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예. 그런데 김기현 시장 형에 대해서 소환장이 나중에 왔는데요. 그 소환장이 발부된 날짜가 바로 그날이에요. 2018년 1월 5일에 났다는 거예요. 예, 예.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김기현 시장의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습니다. 허허. 아니 세상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는데 고발 내용의 적절성도 따져보지도 않고 당사자를 바로 소환을 해요? 이런 아주 거의 편파적인 수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더더군다나 공천받은 날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지고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던 양반이 김기현 시장한테 배은망덕하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쓰냐 말이에요. 아하, 예. 두 번째로는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콘서트. 예. 대전지방경찰청 산하에는 경찰서가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조합청사 경비대까지 하면은 모두 경비대가 또 2개가 더 있고요. 아하. 그런데 각 경찰서마다 어떤 조직이 있냐면 어떤 조직이 우리가 있어요? 모르는 여러 가지 유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선도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뭐 시민경찰 그리고 예를 들면 종교 유관 단체는 무슨 경승회, 경신회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럼 하나의 경찰서에만 해도 수백 명의 경찰 유관 소위 관련자들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6개의 경찰관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총괄하는 대전경찰청장이 만약에 출판기념회를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경찰 유관단체에 있는 시민들이 출판기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유관단체 회장들은 우리 가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아하. 아니 이런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 소위 북콘서트라는 명목의 출판기념회를 저렇게 현직 청장이 예. 자기가 청장으로 소재한 데에서 한다는 게 저게 얼마나 뻔뻔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황운하 청장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의원이 말씀대로 오늘 북콘서트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은 현직 지방 경찰청장 신분이면서도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네. 우리 이종건 평론가께서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인 사람이 네. 북콘서트를 여는 본인의 총선 출마를 위해서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불가능하죠. 지방경찰청장만 하더라도 예. 경찰 직제에서는 위에서부터 3번째 밑입니다. 그러니까 군으로 따지면 별 2이나 마찬가지예요. 소장 계급입니다. 예. 소장 계급의 사람이라면 최소한 뭐 예를 들어서 군이면 군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별을 단 사람의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역으로 또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27명밖에 없어요. 치안감이라고 한다면. 예. 그럼 전체 경찰 속에서 27명에 해당하는 사람에 뽑혔다면 자기의 어떤 안위보다는 경찰의 앞으로의 어떤 이 상황, 공직의 경찰의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부러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법이 있지만 그 법을 어기겠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허허. 지금 좀 전에 알릴레오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야. 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선거에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한 건 언제쯤일까요? 지금 2017년 12월 달에 이 사람이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해 오죠. 2018년도 1월 달부터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방언론 기사를 찾아보세요. 그 부임에 대해서 배경이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곧 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 이 사람은 뭐 이제 정치에 나오겠다. 이런 이 설이 굉장히 그때 하마병으로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내가 내려온 건 바로 정치적인 어떤 의미다라고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이미 난 선언했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본인 발표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북콘서트를 열어요. 그럼 그 북콘서트가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라는 건 자신의 레토릭에 불과하지 누구나 다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책 소개만 하겠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황운하 경찰청장이 책 소개니까 정치적이지 않다? 책 소개를 이렇게 해요. 책 내용이 누군가는 정치를 담당해야 된다. 바로 누군가는 국민이 원하는 그런 좋은 정치를 구현해야 한다. 바로 나다. 라는 것이 책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책 소개를 하는데 정치적이지 않다? 정치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이지 않다는 건 논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 나는 정치에 뛰어들겠다. 그런데 이미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이걸 묻고 있으므로 헌법소원도 했고 다 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겠다라는 의도밖에 없는 거죠. 잠깐 일정에 대해서 아까 내용은 잘 말씀해 주셨는데 황운하 청장이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온 건 2018년 12월이고
그 기사가 주로 2018년 19년 1월부터 쭉 나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네, 네. 대전으로 온 건 2018년 12월. 그러니까 1년 정도 됐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고요. 다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김민치 기자. 황운하 청장을 두고, 아니, 황 청장님, 지금 본인의 고향에서 표밭 관리하십니까?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네, 이 토크 콘서트를 두고서도 사실은 선거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그 선거를 계속해서 준비해온 것 아니냐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에 청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5일까지 1년 동안 이 황운하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감사장? 604장을 발급했다는 거예요. 많이 나오네요. 전임자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은 이렇게 감사장을 그것도 청장이 직접 가서 수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주 그 감사장을 많이 발급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표밭 관리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고 감사장을 많이 주는 청장은 처음 봤다라는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감사장, 지금 1년 동안 604장 발급. 전임 청장들에 비해 4배 이상이다. 그런데요, 황 청장은 감사장 주면서요, 뭔가를 하나 끼워줬답니다. 바로 저겁니다. 경찰의 마스코트 포도리. 포도리 인형을 저렇게 감사장과 함께 같이 이렇게 세트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저 포도리 인형을.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 포도리 인형을 감사장과 함께 준 것과 관련해서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대전 바닥에서요, 황 청장한테 저 감사장하고 포도리 인형 못 받은 사람은 소위 인싸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인싸 다들 아시죠? 인사이더 뭐 주류 이런 말인데 저거 못 받은 사람은 대전 바닥에서 소위 인싸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다음 화면 주시죠. 겉으로는 황 청장이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감사장과 포도리 인형을 저렇게 발급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부임했을 때 김기현 수사에서 배제됐던 핵심 경찰관이 울산지검에요, 투서를 제출한 사실이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황운하가 무리한 수사했어요.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투서가 울산지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 교수님? 제가 볼 때는 이미 황운하 청장은 울산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대전에 올라와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정치적 행위를 한 것 같아요. 누가 본다고 하더라도요.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많은 감사장을 내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대전 경찰청장이면 상당히 바쁜 일이 분명히 있는데 감사장 같은 경우 가끔씩은 또 직접 가서 전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대전 경찰청장으로 갔을 때 본인은 경찰청장의 직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 지금 검찰하고 싸우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 예. 언론 지상에 나온 얘기를 보면 그런 거죠. 저희 검찰 수사가 야당과 보수 언론 청부를 받았을 때는 청부 수사다. 그다음에 내년 총선 영향을 미치려고 검찰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 수사다. 전 이미 소위 현직 공무원인 경찰의 언어 자체가 대부분 다 정치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입후 예정일 때는 예외이지만 저때 지금 이 상황에서 본인은 선거에 출마하고 싶겠지만 저는 여당이 저분한테 공천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공천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인 정치적 행위 자체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의혹에 대해서 일단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설명이 돼야지만 제가 볼 때 출마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하는 행위는 다 정치적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이례적으로 승승장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판단해 주시죠. 황운하 문정부 들어서 승승장구 물음표. 2011년 경무관으로 이제 황 청장이 진급한 이후에 계급 정년에 걸렸어요. 그래서 2017년 말에 퇴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에 출범했죠. 7월에 2달 뒤에 치안감으로 파격 승진해요. 그리고 보통 저렇게 승진을 하면 본청의 참모를 거치고 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기 마련인데 곧바로 황 청장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자리합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김기현 수사 진행했죠. 자신의 고향인 대전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겨와요. 울산에서. 지금 황 청장이 노리고 있는 게 뭡니까? 대전, 바로 그곳 대전 중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문정부 들어 승승장구. 저게 상당히 이례적이죠? 아주 이례적이죠. 지금 계급 정년에 걸린 분을 치안감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울산청으로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울산청에 가가지고 주로 한 일이 물론 다른 일도 했겠습니다만 어떻든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그 주변 수사들을 하고 얼마 있다가 바로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를 담당하던 사람을 교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그래서 그 교체한 이유가 전임 수사 담당자들이 허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 담당자들이 오히려 저 황운하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런 있는 증언들이 거예요.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아까 그 보면은 그 포도리하고 같이 포도리. 포장장 사진 찍잖아요. 그거 왜 찍는지 아세요? 왜 찍습니까? 보통은 사실은 감사장을 청장이 바로 가서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서장 통해서 내려보내거든요. 보통은 그렇게 하죠. 저렇게 사진을 직접 자기가 찍고 저거 걸어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 하시는 분, 어떤 사무실에 계시는 분들 걸어놔서 저 사진 자체가 선거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직접 전달한 거라고요. 이게. 그렇군요. 예. 자, 김민지 기자. 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황운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선 황운하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울산경찰이 송병기 가명을 그대로 받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그 첫 제보자가 바로 송병기 부시장이잖아요. 이 송병기 부시장이 첩보를 그 청와대에 전달한 이후에 경찰 수사에도 협조를 했다라는 사실 논란이 알려졌습니다. 세 차례 울산 경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요, 송병기 부시장이 당시 본인의 실명이 아니라 퇴직 공무원 김 동그라미로 가명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경찰은 또 그 가명 그대로 받았어서 논란입니다. 그러니까 송 부시장의 첩보로 시작된 수사에서 송 시장 정작 제공자의 이름이 익명으로 처리됐다는 점, 이 점 때문에 경찰 수사가 뭔가 이 사람을 가려야 하는 상태로 정치적인 의도 속에서 진행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대목이죠, 이 평론가님? 가명으로 조사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수사 보고서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이제 조서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냐?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도 누가 제보를 했습니다. 그 제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사의 신뢰도가 달라져요. 기사 길거리에 지나는 사람 A씨를 붙잡고 얘기를 듣는 거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를테면. 예. 자, 이건 지금 누군가를 불러서 증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퇴직 공무원인데 그게 어떤 신분이고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제보, 이 증언의 신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딴 사람으로 했다? 그러면 이 수사 자체는 사실상 이 원칙에 버금나는 그런 불순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자체, 이 수사 보고서를 인정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자, 뭘 가리려 했을까요? 뭘 가리려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뭘 포인트죠. 뭘 가리려 했어요? 예. 자, 제보를 한 사람이 거기에 나중에 와서 모든 어떤 진술까지도 한다? 그것이 동일인물이다? 그 역시 불가능합니다. 기사를 쓰는 원칙도 마찬가지예요. 제보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보를 한 사람이 이 사건의 이해 당사자예요. 그러면 기사를 어떻게 하죠? 이 사람한테 계속 모든 걸 다 물어서 기사를 쓰면 어떻게 되죠? 그 이해 당사자를 위한 기사가 돼버려요. 그럼 이 기사는 신뢰도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부르는 게 아니라 취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객관적인 걸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해 당사자인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나중에 만약 이 사람이 시장이 안 되면 부시장으로 갔잖아요. 아하. 이에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예. 캠프에 있는 사람이에요. 송병기. 그러면 이 사람을 계속 불러서 이 진술을 받을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제3의 사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다시 진술을 해요. 그러면 이 진술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당연히 판정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가려버린 거죠. 가려버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네 글자, 기획수사, 기획수사. 청부수사. 그런 이렇게 의혹이 돼버려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이죠. 송병기라는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2017년 10월에 청와대 문무 행정관에게 김기현 관련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첫 제보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청와대에 그 제보를 한 석 달 후에 울산경찰청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엄연히 송병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싹 감추고 퇴직 공무원 김땡땡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 저도로 해서 3차례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송병기, 당신의 가명을 쓰고 조사를 받았던 송병기의 진술이 나온 이후에 울산경찰은 뭐 합니까? 2018년 3월 16일 날 울산시청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경찰 수사가 투명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감추고 제보한 사람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한다? 제가 볼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겠죠. 있다. 저는 이제 그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윗선에 의한 선거 개입인지 아니면 송병기 개인의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하가 상관없이 경찰이 저부를 갖다가 다 예를 들면 무마하고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가 어떤 나름대로의 대화들이 오갔다라는 거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밝힐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땐 황운하 전 경찰청이 밝혀야겠죠. 전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임 수사팀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허위보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저렇게 수사팀을 교체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들을 자천성으로 지구대로 발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와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참고인 신분으로 온 사람을 갖다가 퇴직한 김땡땡 씨로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런 상관없이 월권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화구나 경찰청장이 그걸 몰랐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이 상황에서는 검찰이 정확히 밝혀야 되겠지만 황운하 전 울산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윗선은 모르겠지만 경찰과 송병기 부시장 간에는 무엇인가 커넥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해명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